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중국에 최근 강력한 악재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봉쇄를 통해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폭우,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까지 들이닥치면서 최근 중국에는 중국을 탈출하기 위한 항문까지 등장하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을 떠나기 위한 망명 신청자도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탈중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과연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광시성과 후난성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CCTV에 따르면 최근 불어닥친 폭우로 인해 중국 유명 관광지 구일인 일대가 순식간에 잠기는 등 후난성 일대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임시로 지은 집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주민들은 지켜볼 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저우에선 불어난 물이 쇼핑몰까지 흘러들어가 지하상가로 쏟아져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폭우로 인해 중국 수리국은 동남부 8개 성에 대해 올해 첫 홍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실제로 광시족 자치구와 후난성에선 하루 강우량이 최고 590mm에 달했고 저지대 침수로 12,000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남부 지역에 6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류저우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수십 명이 실종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류저우시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6,0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18채가 무너지면서 3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 심지어 돼지도 물에 고립돼 구출작전까지 벌이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남부 둥란현의 한 돼지 농장에서는 수일째 지속된 폭우로 1만 마리의 돼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어떤 곳은 수심이 80cm나 됐는데 상황이 이러자 위기에 빠진 돼지들을 구하기 위해 관할 소방대와 공무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앞에서 돼지의 귀를 잡아 끌고 뒤에선 엉덩이를 밀어내며 돼지를 몰았습니다. 우산과 강목을 이용해 새벽 3시부터 시작된 광서 돼지 구출 작전은 7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이날 물에서 건져낸 돼지는 총 3,000마리로 나머지 7,000마리는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낮아져 생명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돼지 구출은 성공했는데 정작 사람은 구하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외신들은 이곳에서 구한 돼지의 재산 가치가 하나로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인근 구이강시에서도 새끼 돼지 1,000마리가 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다시 한번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중국 남부 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어 돼지 구출 작전을 비롯한 산사태 등 각종 피해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봉쇄로 경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외국계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력한 제로 정책으로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떠나면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근무할 주재원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제로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기업의 활동 거점인 상하이 봉쇄로 많은 미국 기업인이 중국 탈출을 완전히 선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번스 대사는 외국 기업이 완전히 철수하기엔 중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 통제 등 공산당 정권의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추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완전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결국 애플도 아이폰 등 주력 제품의 핵심 생산기지의 중국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실제 착수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있는 위탁 생산기지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계획이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팀쿡 애플 CEO 역시 계속해서 공급망 최적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애플의 탈중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탈중국으로 중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제로 정책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통제 완화로 일부 지표가 좋아지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도 계속 침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8.4%를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중국 웨이보에서는 실업률이 18.4%라는 게 맞는 수치냐, 유럽 청년 실업률 높다고 비웃었는데 중국이 제일 높다니 등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을 모두 떠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끝을 알 수 없는 봉쇄 정책에 환멸을 느낀 중국인들이 이민을 모색하면서 이른바 탈출하기 최고 인기 학문으로 등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홍콩 명보는 올봄 상하이의 상황은 지난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이었다며 상하이 주민들은 정부 조치에 엄청난 환멸을 느꼈고 봉쇄가 해제되자 이사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윤학 열풍입니다. 바이두에 따르면 윤학은 다른 나라의 높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민업체나 유학기관이 내놓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현재 윤학으로 불리게 됐는데 윤의 중국어 병음은 룬으로 뛴다는 뜻의 영어 런과 발음이 같아 해외 이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윤학은 중국에서 도망, 탈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또 홍콩 명보는 상하이 봉쇄 기간 동안 평소보다 이민 문의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국제학교 교사들이 중국을 떠날 것을 우려해 미리 이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합작 자산관리회사 비안 인터내셔널은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이전까지 이민을 고려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포털과 SNS에서도 이민 관련 검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바이두 인덱스에 따르면 4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이라는 검색어의 조회수는 전달보다 400배 급증했고 5월에는 30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민 검색이 급증한 지역은 상하이, 텐진, 광둥성으로 이들 모두 감염병 확산으로 고강도 봉쇄 조치가 취해진 곳입니다. 홍콩 명보는 1985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 후 2018년 상하이에 정착한 A씨도 이번 봉쇄를 계기로 현재 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상하이가 봉쇄되자 지역사회에선 날마다 다툼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기본적인 동정심도 잃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로 상하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나 소속감이 약해졌다며 내 친구들은 이민을 가지 않으면 고향이나 홍콩 등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봉쇄기간 만성 질환자들이 필수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사투를 벌인 일도 중국인들을 질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봉쇄기간 동안 각종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토로하는 등 상하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약 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오던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2000년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 2013년까지 매년 1에서 2만 명대를 유지했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의 망명 신청자는 2019년이 돼서야 10만 4,300여 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2014년 신청자는 5만 명에 육박하며 직전 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망명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시점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직후였다는 점이 크게 눈에 띄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열린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됐고 다음 해인 2013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망명 신청자가 급증했던 2014년은 시 주석이 집권한 지 만 1년이 넘어선 때였으므로 시 주석의 집권과 탈중국 행렬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로 중국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봉쇄가 터졌고 제로 정책에 질린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탈출각을 더욱더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시 주석이 곧 사면임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여론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망명 신청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제는 중국인들까지 자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과연 중국의 미래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